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뷰 3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뷰 JS 홈페이지에서 제공해주는 가이드 문서고요. 이 가이드 문서를 기준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뷰 3가 뭐냐? 뭐 영어 잘 모르니까요.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이다. 프레임워크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뭐 HTML, CSS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제를 먼저 좀 보시죠. 예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뷰를 임포트 해가지고 크리에이트 앱 하고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이 코드들을 이렇게 어떻게 작업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count is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이 카운트가 자동적으로 증가한다 라는 예제인데 한번 볼게요. 그냥 HTML 이렇게 파일에 스크립트 타입 모듈로 해가지고 임포트를 뷰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ESM 모듈용 JS를 임포트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스크립트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태그에다가는 이렇게 넣고요. 저장하면은 이런 식으로 버튼이 하나 생기고 클릭할 때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증가한다는 예제입니다. 잠깐 보시면은 이제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뷰를 임포트해서 크리에이트 앱 메소드를 아니 펑션을 불러온 다음에 거기에 객체로 이런 옵션을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 앱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태그가 div로 되어 있죠 지금 이 태그 안에다가 마운트 뷰를 적용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고 뭐 데이터의 뭐 리턴 뭐 이런 문법들은 추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Vue.js 3에서는 이제 컴포지션 API라는 것을 이제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문서를 가지고 학습을 하실 때 옵션 API를 이용해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옵션 API는 이제 버전 2까지 나왔던 부분이고 V3 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바로 컴포지션 API의 제공이니까요. 요거를 이렇게 컴포지션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가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예제였고요. 자, 그러면 뷰 이 데모에서 보여주는 게 이제 두 가지라고 합니다. 두 가지 한번 볼게요. 선언적 렌더링. 자바스크립트 상태를 기반으로 HTML 출력을 선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템플릿 구문으로 표준 HTML을 확장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이제 div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add 클릭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뷰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문법을 확장을 해서 도움 HTML 도움이라고 하죠. 이 도움에 뭔가 뷰가 추가한 속성들을 이용을 해서 이 돔들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을 보면은 반응성이라고 나오죠. 자바스크립트 상태 변경 사항을 자동적으로 추적하고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클릭할 때마다 카운트가 플러스 증가를 했죠. 그러면은 얘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리액티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예. 현재로서는 뷰가 제공하는 부분을 함께 읽어주세요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본 강좌도 이 가이드 문서를 쭉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실제로는 제가 공부하려고 영상을 만드는 목적도 있습니다. 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친숙함을 가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할 줄 모르거나 제 HTML, CSS를 모르면 뷰를 공부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뷰를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전에 일단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선행적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Vue.js의 특징으로 이제 프로그레시브 프레임워크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볼게요. 번역을 이렇게 보면은 뷰는 프론트엔드 개발에 필요한 대부분의 공통 기능을 다루는 프레임워크와 생태계이다 라고 뜻습니다.
그러니까 뷰는 이 프레임워크뿐만이 아니라 이 프레임워크와 동시적으로 개발이 되어가는 에코시스템들,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플러그인이랑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웹은 매우 다양하다. 우리가 다룰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라고 적혀 있죠. 적혀 있는데 이 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빌드 단계 없이 정적 HTML 향상. 지금 예제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뷰를 ESM 모듈로 임포트를 해가지고 바로 HTML에 그냥 사용을 했죠. 빌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모든 웹페이지에 웹 구성 요소 삽입하기, 뭐 단일. 우리가 웹 프레임워크를 얘기를 할 때, 리액트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SPA, SSR, 뭐 SSG,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뷰에서도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뷰 2 버전에서 빌드하는 게 싫어가지고, 이 스프링 부트로 빌드하는데, 이 자바스크립트까지 빌드하려고 하니까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JSP에다가 이렇게 ESM 모듈을 임포트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충분히 개발하는데 개발 속도가 늦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단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이 HTML에다가 이 뷰 코딩을 하다 보니까 뷰2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플러그인들, 지원하는 플러그인들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컴포넌트 구성을 할 때 좀 불편한 점들이 많아서 규모가 크지 않은 케이스라면은 이렇게 HTML이나 혹은 이제 자바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JSP 안쪽에다가 jQuery 사용하듯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잘 활용을 했고, 이러한 방식으로 팝업을 띄우거나 뭐 게시판을 만들어서 정렬을 시키거나 페이지 UI를 따로 제가 나름대로 개발해가지고 모듈화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뭐 쉽게 얘기해서 게시판을 하나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라면은 빌드하지 않는 이런 형식으로도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 jQuery 사용하듯이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빌드를 하는 그런 케이스로 개발할 경우에는 또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뷰의 장점이 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레시브 프레임워크. 뭐 일단은 기존에 레거시로 개발되어 있던 프로젝트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전 소스들이 jQuery로 작성이 되어 있다면 그 jQuery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뷰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바꾸는 것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전환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발이 들어갔을 때 이 뷰 JS로 작성된 코드들을 기반으로 해서 뷰 자체적인 파일을 이제 빌드할 때 사용하는 파일이 있는데 그 .뷰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그 뷰 파일을 이용을 해서 별도의 UI 프레임워크로 점진적으로 진도를 나가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싱글 파일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뷰라는 파일, JS 확장자가 JS가 아니라 뷰라는 확장자를 사용을 하는 이 파일로 개발하는 형식이 SFC라고 하고요. 이 SFC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별도의 자바스크립트 빌드 과정을 거치긴 해야 되지만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딩 속도도 좀 빨라지는 것 같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SFC에 대한 예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소개 영상 끝나고 나서 샘플로 한번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볼 건데요. 거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뷰 3로 되면서 API 스타일이 이제 두 가지로 됐는데요. 뷰 2까지는 이제 옵션 API. 그 다음에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뷰 2에서도 컴포지션 API를 지원하긴 하는데 뭐 완벽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옵션 API와 컴포지션 API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데이터 들어가 있죠. 데이터라는 펑션이 있는 걸 보면은 이 데이터라는 펑션이 있으면은 옵션 API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컴포지션 API는 이 데이터라는 펑션 대신에 셋업이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옵션 API는 자바스크립트의 요 객체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객체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 메서드, 마운티드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객체에서 객체 내에서 객체를 참조를 하려면 디스 키워드를 사용을 하죠. 이 디스 키워드가 예전부터 사용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크게 거부감은 없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이 디스라는 요 용어 자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바스크립트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 초급 개발자분들에게는 이 디스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보다는 컴포지션 API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컴포지션 API는 이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 메서드에 들어갔던 로직, 메서드 안에 들어갔던 로직, 마운트에 들어갔던 로직 이런 것들을 셋업이라는 이 보시면은 셋업 있죠. 셋업이라는 거 한 군데에 모아놔가지고 디스란 키워드를 최대한 디스란 키워드를 거의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셋업이라는 것을 지원하게 된 게 컴포지션 API라는 거 하는 거고요. 이 컴포지션 API에서 이 스크립트에 이렇게 셋업이라고 속성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도 3.0이 나오자마자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3.0 나오고 나서 3.1인가 3.2 정도부터 지원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셋업이라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긴 돼야 됩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셋업 이렇게 셋업이라는 메소드 안에 요 안쪽에다가 적어 놓게끔 되어 있었는데 로직을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로직 그 다음에 위에서 보셨던 마운티드, 원 마운티드라는 걸 이용을 해서 마운티드, 메서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셋업조차 적는 게 이제 불편하다 이거죠. 예, 불편하니까 스크립트 태그에 셋업이라는 속성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코딩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게 된 게 컴포지션 API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냐? 쭉 이제 내려보시면은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빌드하고 싶지 않을 경우나 아니면은 복잡성이 낮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옵션 API를 사용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작성한 예제, 요 예제처럼 HTML 하나 혹은 이제 자바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JSP로 개발을 하실 텐데 JSP로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냥 한 페이지 내에서 그냥 쓸 거면은 옵션 API, 데이터 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개발을 해라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뷰로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계획이라면 페이지 이동, 그 페이지 이동을 뭐라 그러죠? 라우트라고 그러죠, 라우트. 이 라우트라든지 이런 UI 쪽을 전체적으로 별도의 서버로 가져가면서 그 서버에서 서버 단으로 이제 구축되는 게 뭐 스프링 부트라든지 아니면 장고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REST API들을 호출하는 프론트의 전체 애플리케이션으로 역할을 한다면은 컴포지션 API를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포넌트 API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싱글 파일 컴포넌트로 구축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HTML 하나에 사용할 거라면 옵션 API에 HTML 하나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UI 프론트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처럼 동작하게끔 만드시려면 라우트를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자체 상태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큰 규모의 프론트엔드 개발 같은 경우에는 SFC하고 컴포지션 API를 조합을 해서 개발을 해라 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